요즘에 코인 업계 거물들이 하고 있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랑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래킨밀러가 뭐라고 했냐? 앞으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다 장악할 거다라고 폭탄선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달러나 원화 같은 돈과 가치가 1대1로 고정된 코인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돈 이동의 중심이 될 거란 얘기겠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지금 국제송금에 쓰이는 리플 XRP 같은 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거 다 해먹어버리면 XRP 같은 거는 왜 필요하지? 이런 근본적인 불안한 질문들이 현재 XRP 커뮤니티 사이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다 해먹고 XRP는 찬밥 신세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찝찝한 딜레마를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표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송금을 다 접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서 수많은 통화를 연결해주는 핵심 엔진 역할은 XRP가 맡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이제 왜 그런지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일단 억만장자들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꽂혔는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시면은 은행을 통해서 스위프트라는 국제망을 거치셔야 되죠. 근데 이 스위프트 송금망이 실제로 내 돈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000 보내라, 이런 메시지만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단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 나라 은행들을 릴레이로 거치면서 각 은행마다 수수료를 떼갑니다. 게다가 보내는 돈들의 몇 퍼센트를 미리 여러 나라 계좌에 묶어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노스트로 계좌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해외 여기저기에 미리 돈을 묶어놔야지 송금이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돈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문제입니다. 국제 송금 한 번 하면은 보통 며칠씩 걸리는 거 아실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사이에 여기저기서 수수료로서 2%에서 많게는 7%까지도 떼입니다. 100만 원 보내면 수수료로 몇만 원 그냥 사라진다는 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이나 중개은행이 없이 24시간 365일 몇 분 안에 뚝딱 돈이 넘어갑니다. 수수료도 조금밖에 안 들어요. 전체 비용이 보통 0.5% 정도에서 많아야 1% 정도라니까요. 몇십 분의 1 수준인 겁니다. 천천히 비싼 은행 송금이랑 빠르고 저렴한 코인 송금, 기업이나 투자자들이라면 어디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바로 이 압도적인 효율성 때문에 암스트롱이나 드래켄밀러 같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의 미래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드래켄밀러는 10년에서 15년 안에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뼈대를 스테이블 코인이 형성할 것이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루에 수백조 원 규모 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 대세다, XRP 같은 거 이제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숨은 반전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동성의 파편화 문제입니다. 어려운 말 같으시겠지만 쉽게 풀어드려 보자면, 지금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많죠. 앞으로 각 나라가 자기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 미국 달러 코인, 일본 엔화 코인, 유로 코인, 심지어 개발도상국 화폐 코인까지도 우후죽순 나오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종류별로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코인끼리 바로바로 교환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왜 어렵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 엔화 코인하고 멕시코 페소 코인을 직접 맡겨놔려면 둘 사이에 누군가 풀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두 코인을 쟁여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교환을 시켜주겠죠. 근데 세상에 코인이 100가지라면은 이걸 하나하나 다 짝지으려면 무려 4,950개의 교환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나라별로 코인이 많아질수록 교환 경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수학 공식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인기 많은 코인들끼리는 그나마 교환 시장이 잘 돌아갈 텐데, 인기가 없는 마이너한 코인들은 교환 풀이 텅텅 비기 일쑤겠죠. 그러면 교환하려면 가격이 왕창 미끄러지거나 아예 교환이 안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여기저기 자금이 흩어질 거고요. 막혀버리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XRP가 등판합니다. XRP는 모든 통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중립 브리지 통으로서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연결 통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교환부를 전부 다 만들 필요도 없이 각 나라 코인들과 XRP만 연결만 해주면요, 일본 코인과 XRP, 유로 코인과 XRP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면은 일본 엔화를 XRP로 한번 바꿨다가 그 XRP를 다시 멕시코 페소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 끝입니다. 이 두 번의 변환으로 전 세계 어떤 통화 조합이든 빠르게 교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리하죠. 이러면은 각 국가의 은행들 결제를 위해서 해외에 미리 돈을 잔뜩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XRP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곳곳에서 널리 퍼진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 사이를 연결해줄 리플 XRP라는 브릿지가 더 중요해지는 역설적인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 좋은데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아예 자기들끼리 CBDC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직접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XRP 같은 민간 코인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 일리가 있는 반론입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 BIS라거나 JP모건 같은 데서요. 여러 나라 디지털 화폐를 한 플랫폼에서 교환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딱 짜고 우리끼리 폐쇄망 쓰자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XRP가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런 글로벌 폐쇄망을 모든 나라가 함께 쓰게 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라는 점인데요. 나라들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기술 표준 맞추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반면에 XRP는 이미 전 세계 어디서나 몇 초 만에 쓸 수 있는 검증된 공개 네트워크죠. 무엇보다도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이 큰 은행들은 자기들이 발행한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리플 냈죠. 즉 리플의 공개 네트워크 위에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이 공개 인프라 쓰겠다 이렇게 손을 들었다라는 거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25년 미국 하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투명한 준비금 없이는 스테이블 코인 못 만들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뉴욕의 금융당국은요.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공식적으로 인가까지도 해줬고요. 결정적으로 미국 트럼프 측에서는 XRP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고려하겠다는 언급까지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XRP를 사실상 공식 인정해준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각 국가가 민간 솔루션 같은 것들 배제하고 하나로 뭉친다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법과 제도가 리플 쪽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결국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전면에 나서서 글로벌 송금을 담당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서로 다른 화폐들을 이어주고 네트워크를 굴리는 핵심 연료는 XRP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거. 이미 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리플 결제망에 합류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수년 동안 XRP를 짓눌렀던 법적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됐습니다. XRP가 제도권으로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고, 정작 요즘 XRP 가격은 지난 최고점보다도 한참 낮아서 답답하지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 사용량, 기관 참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가격과는 다르게 물밑에서 엄청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셈이겠죠.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얼핏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결제를 다 지배하는 듯 하지만요. 실제로 XRP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을 보이지 않게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결제망이 완성되는 그림이겠습니다. 규모가 큰 대형은행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앞단에서 쓰겠지만요. 여러 나라랑 거래할 때는 알아서 리플 레저 네트워크를 통해서 XRP로 환승해서 보낼 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가 XRP를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백엔드에서 XRP가 신나게 돈을 실어 나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사용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그 가치도 제대로 재평가받는 날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을 지배하면 XRP는 어떻게 되나는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XRP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반전 시나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스테이블코인과 XRP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스테이블코인이 가격이 안정된 디지털 돈이고 또 결제의 앞부분을 담당을 하고, XRP는 그 뒤에서 모든 통화의 흐름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만 이해해 주시면은 XRP 리플 투자자분들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건 이거겠죠. 정말 이대로 XRP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같은 이런 변수들이 가로막을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정부랑 중앙은행들이 과연 이 판을 뒤집을 비장의 패를 쥐고 있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처럼 지치고 또 답답한 시장일수록 앞으로 변화의 시장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장 정말 많이 지치게 만든다는 느낌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계속 답답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 시장이라는 건요, 지금 당장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로만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 지금의 상황만 보시고 너무 단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앞으로 변화될 시장에 대해서 미리 어떤 준비를 해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대비해놓을 수 있는 거 하나씩 준비해두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큰 차이점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이 투자하시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상승했을 때 팔고 하락했을 때 매수해라, 이런 기본적인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보통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이 좋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수를 망설이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많이 상승했을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매도를 못 하시고요. 하락이 시작되면 불안해서 뒤늦게 매도하는 이런 경우들도 반복이 되곤 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단순하게 짧은 문장으로만 이해하시기보다도 조금 더 길게 풀어가지고 생각해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조금씩 준비하고 매수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이 또 좋을 때는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 투자에 대한 시야 자체가 조금씩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결국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단순한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원칙을 얼마나 길게 보고 지켜나가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답답한 시장들도 단순하게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들, 단기 고점과 저점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도요.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도 약간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셔야 시장이 재밌어지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시면서 투자한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시장이 절대 어렵다고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